안녕하세요.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앤 오토캐드 P&ID 웨비나 시청자 여러분. 이번 웨비나에서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부분 발표를 맡게 된 SCK 한은세라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기본사항에 대해서 웨비나를 한번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엄청 반응이 되게 좋으셨어요. 그래서 관심도를 많이 가져주셔서 이번에는 거기에서 조금 더 활용해서 저희가 사용자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웨비나를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같은 경우에는 약 40만 개 정도의 라이브러리를 오토데스크 측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오토데스크가 미국 회사다 보니까 미국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있고 국내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막막하고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 웨비나 참조하셔서 이제 사용자화 하셔서 좀 여러분들의 설계 환경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라이브러리 사용자화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의 방법을 다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부분에다가 이제 수정 라이브러리 사용자화를 한번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심볼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는 이제 심볼을 만들어 주시는 두 가지의 작업이 필요한데요. 먼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구조도 기호의 카탈로그 부분이 입력되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서 실제로 심볼을 넣게 되면은 이제 카탈로그를 넣을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뜨게끔 되어 있는데 그 카탈로그를 어떻게 입력할 건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 놨 거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시는 방법에서는 카탈로그 검색기를 이용해서 넣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 통해서 넣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먼저 이 카탈로그 검색기를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는 방법을 먼저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저희 구성요소 요 삽입 편집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렉트리컬 활용하실 때 심볼을 넣는 순간 바로 팝업이 되는 창인데 이 창에서 여러분들이 구성요소 태그 넣을 수 있고 설명값 넣을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넣어야 되는 정보들을 다 넣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색인 버튼을 한번 클릭하게 되시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카탈로그 검색기가 하나가 뜨죠. 근데 이 검색기에서 보게 되시면은 요 범주에 PB라고 해서 누른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 누른 버튼 아이콘을 삽입해서 이제 나오는 카탈로그 검색기 창을 캡처한 거기 때문에 필터링 자체가 지금 누른 버튼으로 이렇게 필터링이 이미 되어 있는데요. 이 범주 같은 경우에는 이 PB라고 되어 있는 게 뭐 국제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이건 아니고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자체에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범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는 이 범주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이 범주 같은 경우에는 누른 버튼이 PB인데 푸시 버튼의 이제 준말이거든요.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거를 오토데스크 도움말에 한번 가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패밀리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 준말을 패밀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패밀리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푸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PB로 사용하고 있고 뭐 제어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릴레이라고 해가지고 CR 이렇게 지금 패밀리 이름이 쫙 나열이 되어 있어서 이 패밀리 이름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도움말에 가셔서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범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범주에 따른 카탈로그 값들이 이렇게 쫙 필터링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카탈로그를 찾아서 클릭하게 되시면은 내가 입력한 심볼에 이제 이 카탈로그 값이 입력이 되게 되는 건데요.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쫓아서 보시면서 같이 한번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볼게요. 그래서 먼저 제가 구성 요소를 삽입하기 전에 구성 요소가 들어가는 와이어를 삽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중버스를 이용해서 와이어 하나를 그려놓고 저희 구성 요소 삽입하려면 아이콘 메뉴로 가셔야 되죠. 그래서 아이콘 메뉴에서 요 누른 버튼을 하나를 눌렀어요. 그렇게 되면
와이어에 삽입하는 것과 동시에 삽입 편집창이 뜨게 되고 여기에서 태그 값을 입력해 주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해 주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색인창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카탈로그 검색기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색인 버튼을 누르니까 이렇게 카탈로그 검색기라는 게 나왔는데요. 지금 PB 누른 버튼으로 지금 필터링이 되어 있고 다른 걸 입력하고 싶으시면은 다른 걸 찾아서 넣으셔도 되는데요. 일단은 저는 PB 버튼을 넣을 거니까. 그리고 미리 필터링 되어 있는 걸 지우고 요 돋보기 마크를 눌러보게 되시면은 훨씬 더 많은 라이브러리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연필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를 편집한다라고 나오죠.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먼저 카탈로그 레코드를 좀 검색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금방 끝나는 작업이고요. 요게 끝나게 되면은 창이 약간 화면이 좀 색깔이 바뀌면서 가장 하단으로 내려보게 되면 이렇게 빈칸 하나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빈칸에다가 제가 원하는 카탈로그를 이렇게 입력해서 넣을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카탈로그 값을 SCK 테스트라고 넣고요.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오토데스크라고 넣을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저희가 일일이 타이핑하지 않고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필요하신 부분이 뭐 겹친다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제 복사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쫙 나열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 선택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체크 표시를 누르면 변경사항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지금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값들이 안 들어가서 이 경고창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값들은 일단 유형, 스타일, 그리고 뭐 카탈로그 이름, 제조업체 등이 되는데요. 요것들까지 마저 입력해 주신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누르셔야지 제가 입력한 카탈로그 베이스가 추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적용을 했고요.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카탈로그를 한번 볼 건데요. 너무 많은 카탈로그 값이 있어서 검색으로 SCK라고 타이핑을 치고 그리고 이 검색 버튼을 눌러보니 제가 방금 추가한 이 SCK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카탈로그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딱 이런 모양이 뜨실 거예요. 이게 이제 뜨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심볼에는 어떤 카탈로그들이 딱 다 매핑이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그 일렉트리컬 데이터베이스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제가 방금 추가한 거잖아요. 방금 추가를 한 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매핑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핑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바로 그냥 카탈로그 기호 매핑한다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제가 입력한 카탈로그가 들어간 심볼이 삽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저희가 카탈로그 검색기가 아니고 액세스에서 편집하는 방법을 한번 볼 건데요. 이 카탈로그 검색기에서 추가를 하시려면은 사실 하나하나 다 타이핑을 해 주셔야 되고 물론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기는 하지만 하나 추가하고 완료 누르고 하나 추가하고 완료 누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추가해야 되는 양이 되게 많으시다라고 하시면 이 작업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액세스에서 좀 활용하시는 방법을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액세스에서 활용하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가 이 위에 경로를 적어 놨는데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라고 하는 거는 이 디폴트 언더바 cat.mdb라는 이 파일이 있는데 모두 공통이에요. 이 파일 안에 모든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세스에서 편집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액세스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좀 나는 처음 접해보는 프로그램인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엑셀이랑 굉장히 환경이 유사해요. 그래서 엑셀을 사용하실 줄 안다라고 하시면 부담 없이 이 안에서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경로는 약간 좀 복잡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위에 적어놓은 경로대로 들어가게 되시면 default cat.ndb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게 되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패밀리군이 이렇게 다 안에 들어와 있고요. 이 패밀리군 제가 지금 이 PB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이 PB에 있는 카탈로그를 데이터베이스 액세스에서 열어놓은 건데요. 보면 카탈로그, 제조업체, 설명값, 타입은 어떤 건지,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접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값들이 다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 액세스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액세스에서 추가하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도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 푸시 버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신 다음에 PB 쪽 더블 클릭해 주시고 SCK-test2 그리고 제조업체는 오토데스크, 디스크리션, 타입,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 엑셀에서 활용하시는 것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서 제가 원하는 항목 지금 쭉 다 넣어 놓고 이제 추가하시는 게 끝났으면은 이제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저장 버튼을 눌렀으니 제가 이제 오토캐드 일렉트리컬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잘 입력이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아이콘 메뉴 클릭해서 다시 한번 이 푸시 버튼을 입력을 해 볼 건데요. 자, 와이어에다 배치를 하고 다음에 색인 버튼 눌러주셔서 이번에도 범주는 똑같이 PB겠죠. 그 다음에 SCK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제가 카탈로그 검색기에서 추가한 거 하나, 데이터베이스 액세스에서 추가한 거 하나,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방금 SCK 테스트2로 카탈로그 저장한 거 불러오셔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제 추가해야 될 양이 많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 통해서 이제 수정을 해주시고 사용자화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 심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이 심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이제 오토캐드에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GIS, JIC, 그리고 이제 국제 규격인 이제 IEC. 그 외에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시면은 그 라이브러리가 이제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서 이제 사용자화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저희가 아이콘 메뉴를 삽입할 때 이 위에 보시면은 내가 어떤 구조도 기호를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대부분 IC 또는 GIS 또는 JIC 이렇게 세 개를 많이 쓴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국제 표준인 IC 구조도 기호로 지금 작업을 한 거고요. 저희 지금 아까도 삽입했던 요 누름 버튼인데요. 요 누름 버튼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토캐드에서 삽입을 하실 때, 일렉트리컬에서 삽입을 하실 때 왼쪽 화면과 같은 이런 모양이 아마 뜨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오토캐드 명령인 익스플로드로 깨게 되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다 속성 블록으로 삽입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볼을 삽입했을 때는 실제로는 안 보이지만 이 안에 속성 값들이 이렇게나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 속성 값 같은 경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인스트, 로크, 뭐 태그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옆에 보게 되시면은 저희가 심볼을 삽입할 때 나타나는 구성 요소 삽입 편집창이죠. 여기에 있는 항목들이랑 매칭이 돼요.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 코드, 로케이션 코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삽입을 해주게 되신다면, 입력을 하게 돼 주신다면 이 부분에 지금 빨간색 박스가 쳐지는 이 부분에 입력이 되게 될 거고요. 태그 같은 경우에도 이 태그 1이라는 부분과 저희 구성 요소 태그 부분과 매칭이 되는 거예요.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립션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MFG나 이 cat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희 이 카탈로그 데이터 값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 카탈로그 데이터 값까지 모두 다 도면에 표기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장 도면이 너무 방대해지고 지저분하게 될 테니까 이 속성값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 보이도록 이제 이미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사용자와 하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호 빌더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기호 빌더라는 거에 들어가게 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호 객체 선택이라는 이 팝업 상자가 하나가 뜨실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호가 어떤 건지를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먼저 이 기호가 수평 기호인지 아니면은 수직 기호인지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 일렉트리컬 같은 경우에서는 상위 심볼과 하위 심볼 개념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심볼이 상위 심볼인지 하위 심볼인지를 또 정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유형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심볼이 뭐 컨트롤 릴레이인지 아니면은 접점인지 아니면은 이게 뭐 다른 버튼 이런 차단기 이런 건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걸 좀 정확하게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입력을 할 때 이 심볼을 수정을 할 때 저희가 이 유형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나오는 속성 값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라이브러리 사용자화에 들어가게 되시면은 요구됨이라고 나오는 요 항목들이 실제로 이 심볼에 들어가는 속성 값들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는 할 건데, 그 전에 먼저 저희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가 있어요. 특히 라이브러리 구성 요소를 만드실 때. 구성 요소를 만드시고 이 구성 요소는 뭐 이름이 어떻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지만, 저희 이 이름에 규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 규칙을 꼭 지켜주셔야지만 이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서 이 심볼이 적용이 좀 되는데요. 먼저 제가 요 화면에다가 좀 띄워놨죠. 이 경로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들이 들어가 있는 이제 탐색기 창이에요. 이 탐색기 창에서 제가 요 라이브러리 하나를 지금 클릭해가지고 이 제목 부분을 좀 확대를 해봤는데, 여기서 V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심볼이 수직 심볼인지 수평 심볼인지 알 수 있는 항목이고요. 만약에 이 심볼이 수직이다, 수직 심볼이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앞에 V, 알파벳 V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수평이다 라고 하면은 H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다른 알파벳은 안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CR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패밀리 군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만약에 이게 지금 CR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 심볼이 컨트롤 릴레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릴레이가 아니고 푸시 버튼이다 라고 했으면은 PB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패밀리 군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패밀리 이름 군이 들어간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심볼이 상위 심볼인지 하위 심볼인지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1번이라고 쓰게 되면은 이 심볼은 상위 심볼인 거고, 2번이라고 해주게 되시면은 이 심볼은 하위 심볼이 되는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VCRE라고 되어 있으니까 V 수직, CR 컨트롤 릴레이, 2번 하위 심볼, 그리고 그 뒤에는 접점을 표시해 주시는 공간인데요. 이 심볼에 이제 들어가는 접점이 A 접점인지 B 접점인지 C 접점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제 A 접점이 들어가는 심볼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 규칙을 다 적용을 해 주셨다면은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구분자를 이용하셔서 이제 이름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예를 한 번만 더 들어볼 건데요. 이거 혹시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을까요? 자, H.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름에 V나 H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V는 수직, 그리고 H는 수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심볼은 지금 수평 심볼이고요. PB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 패밀리군 이름이어서 이건 푸시 버튼이 되겠죠.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 심볼이 상위 심볼인지 하위 심볼인지 정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번이니까 상위 심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1이라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1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접점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A접점, B접점, C접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평, 그리고 푸시버튼, 상위 심볼, A접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라이브러리 사용자화 하는 거를 이번에도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요거 한번 잘 같이 보실게요. 이제 먼저 제가 만들고 싶은 심볼을 오토캐드 명령어로 하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서클 명령을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 연결되는 구간을 지금 라인 명령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런 모양의 심볼을 하나를 만들 거고요. 심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호 빌더를 통해서 이제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면에서 선택이라고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셔서 객체 선택 클릭하고 제가 만든 심볼을 다 잡아서 엔터키 눌러주시면은 이 심볼이 미리 보기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 점 선택이라고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심볼을 삽입하실 때 기준이 되는 점을 말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심볼의 원점을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 경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IC2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볼 자체가 IC 구조도 기호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IC 구조도로 지금 필터링이 되어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딱히 정말 나는 지금 여기서 IC 구조도를 쓰고 있지만 JRC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변경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어서 보면은 이 기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저는 지금 수직 상위 버튼을 만들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걸 컨트롤 릴레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상위 선택을 해주시고 패밀리 분도 이 컨트롤 릴레이, 제어 릴레이를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시면 이런 이제 저희 기호 빌더 창이 나타나는데, 이제 필요 없는 건 꺼주시고, 이 요구됨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보시면 제가 이제 속성 값으로 들어가는 값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화면에다가 이제 드래그를 해주게 되시고 이 기호의 중점에다가 맞춰서 삽입을 해주게 되시면은 이렇게 위치가 다 뜨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태그 같은 경우를 좀 수정을 하고 싶어요. 태그를 그냥 K라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SCK 언더바 CR이라고 표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 태그 부분을 제가 이름을 하나를 바꿔주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구성 요소 삽입 편집창에서 다 이제 입력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수정하지는 않고, 이제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이 저희 이제 와이어 연결되는 부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저희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서 이 기호를 삽입을 하실 때 와이어에다가 딱 클릭을 해주게 되시면 심볼이 자동으로 트림이 되죠. 그 자동으로 트림이 되는 기능을 해주기 위해서 이 와이어 연결점을 삽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심볼 같은 경우에는 수직 심볼이다 보니까 위에다가 저희 와이어 연결점 하나 붙여주고 아래에다가 하나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 다시 한번 보게 되시면은 위쪽이라고 와이어 연결을 정해주고 이 조그만한 이 아이콘 와이어 연결 삽입이라는 아이콘 클릭하셔서 이 위쪽 연결되는 부분에다가 스냅 버튼 이용하셔서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종료해 주시고 ESC 버튼으로 다시 한번 아래쪽 선택을 해 주셔서 와이어 연결 삽입 누르고 이 아래쪽에다가 연결을 해 줄게요. 그러면 이제 와이어가 들어가는 지점까지 다 설정을 해 주신 거고요. 블록 편집기 닫기 버튼을 눌러주게 되시면은요, 이제 이 블록에 대한 이름을 지정하는 이 대화 상자가 하나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저희가 이미 이거는 컨트롤 릴레이라고 아까 정해줬고 수직 상위 심볼이라고 정해줬기 때문에 이 이름 자체가 VCR1이라고 이미 필터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심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접점을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접점 부분까지는 지금 이름이 안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 수직, CR, 컨트롤 릴레이, 1번 상위 심볼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이름이 나오게 되고, 고유 식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임의로 지정해주는 요 이름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고유 식별자 부분에다가 제가 이름을 다시 한번 3001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기호 이름도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요. 파일 경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보기 쉽게 바탕화면에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폴더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니 이제 바로 삽입할 건지를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네, 바로 삽입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구성 요소 태그도 SCK1번으로, SCK-CR 1번으로 뜨게 되고, 제가 원하는 카탈로그 넣고 확인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컨트롤 릴레이 하나가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와이어 연결 점까지 삽입을 했는데, 자동 트림이 이제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와이어 위에다가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수직 와이어 하나 넣어놓고 다시 아이콘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시면은 저희 찾아보기라는 메뉴를 통해서 제가 만든 이 심볼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바탕화면에 넣어놨죠. 그래서 바탕화면으로 들어가셔서 제가 만든 VCR1_3001 클릭하고 열기 버튼 누른 다음 구성요소 태그 들어오는 거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니까 이렇게 와이어 자동으로 트림되는 것까지 확인이 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심볼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대로 이제 사용자화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시는 것보다 이 심볼을 추가하시는 방법이 조금 더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구조도 기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간략하게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개만 추가하고 활용을 하게 되시면은 이제 BOM 같은 걸 뽑을 때도 훨씬 더 쉽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 일렉트리컬에 대한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에 이제 오토캐드 P&ID 관련해가지고 웨비나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이어지는 오토캐드 P&ID 웨비나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